자, 그러면 이제 1부 강의입니다. 모유수유란 강의 주제로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경남정보대학 간호학과 외래교수,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를 하시고 현재는 우리 여성병원 김영란 간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아까 5분 전까지만 해도 네네.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네, 엄청 긴장되고 굉장히 있습니다. 톤이 지금 톤이 네.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은 톤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텐션이. 사회자분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네. 채팅창에 유명하신 간호부장님이라고. 엄마 감사합니다. 까꿍이 간호부장님 엄마. 이렇게 하고 오늘을 기다렸어요. 우와. 엄청 유명하세요. 네. 우리 그래. 여성병원에서 아기 낳고 15개월 동안 완보했는데 간호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엄마. 인상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00분 넘게 보고 계신데요, 아이고야. 부장님. 네. 우리 어머님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엄마들 반갑습니다. 모두 다 지금 모유수유 하시려고 오신 거 맞으시죠? 모유수유 잘 하실 수 있게끔 오늘 질의응답도 하고 그다음 간단한 강의도 해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유수유를 원하시는데 잘 안 되고 궁금한 게 생기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부장님 강의가 기대되신다면 채팅창에 하트로 도배 한번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트로 어머님들 도배 한번 해주세요. 제가 다니는 병원 엄마. 간호사님이시네요. 네, 저희 이렇게 병원 너무 사모님이신 좋네요. 것 같아요. 초보험이라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완보하고 그렇죠. 싶은데 가능할지 너무 걱정돼요. 벌써부터 그렇죠.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유, 하트로 먼저 세상에. 도배 한번 해주세요. 하트로. 이제 어머님들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부모님들의 감사합니다. 사랑. 오늘 좀 너무... 모자란 것 같은데요. 원래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요? 원래 더 빠른데 좀 오늘 늦네요. 어머님들. 오늘 좀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가요? 빨리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 그렇지. 빨리. 대단하셔요. 오늘 이렇게 속도로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관한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컴퓨터는 하트가 안 보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는 뭐 이상한 거 올라오나? 자, 이렇게 하트 이제 어머니들 그만해주시고 이제 강의 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가 아기들한테는 최상의 밥상이라고 하는데 모유 수유의 어떤 장점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엄마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모유 속에는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질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걸리더라도 잘 이겨낸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러냐면 저 안에 항감염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나중에는 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질 높은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기 두뇌 발달에도 좋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들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럼 모유 수유한 아이들은 그 예방접종의 반응이 아주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유에 들어있는 철분보다 훨씬 흡수력이 좋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아기들의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게 우리가 모유수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 심각한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모유수유한 아이들이 분유수유한 아이들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 1년 동안 모유수유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구강 발달,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콜레스테롤, 타우린, DHA 이런 뇌신경 발달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엄마랑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EQ, 우리 감성지수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모유가 아기한테만 좋은 점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요. 엄마한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엄마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쪽쪽쪽 빨면 어떻게 돼요? 이게 뇌로 전달돼서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자궁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궁 안에 있는 오로들, 찌꺼기들이 빨리빨리 배출이 돼서 엄마들 산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3개월 이상 열심히 하면 체중이 쏙쏙 빠진답니다. 제가 어느 날 보건소에서 강의를 하는데 모유수유를 하면 체중이 빠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첫째 때 모유수유한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모유수유하니까 살이 더 많이 찌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연구 결과에 살이 빠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엄마는 왜 쪘을까요, 엄마들?
외쳤을까요? 네. 쳤을까요? 한번 선생님 한번 맞춰보실까요? 어머님이 첫째를 모유수를 하셨는데 왜 찢었을까? 왜? 많이 먹어서. 그렇지, 정답이에요. 많이 먹어서. 모유수유할 때 네.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단 아. 말이에요. 그렇지만 돌아서면 허기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 먹어야지만 젖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드셔서 보통 살이 찌는 거지 원래 모유수유 열심히 하면 체중이 쏙쏙 빠진답니다. 자, 그리고 모유수유하면 얼마나 편리해요? 옷만 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젖병, 분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다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하고 아기만 다니면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모유수를 하게 되면 아주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비싼 분유들 먹이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점들 때문에도 우리는 꼭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유수유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엄마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를 안아서 눈을 마주치고 그죠? 스킨십을 하면서 엄마 품에서 애착을 형성하는 게 훨씬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안정 애착으로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더 진취적이고 더 독립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원활한 아이로 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꼭 모유수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유수유가 정말 장점이 많네요. 네, 그러면 그럼요. 이 좋은 모유수유를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모유수유를 하려면 네. 물론 열심히 물려야 돼요. 열심히 젖을 물려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엄마들이 먼저 강한 모성애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분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모성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모유수유를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엄마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잠도 못 자고 아기는 수시로 울고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서 수유를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모성애와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수유하기가 참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 우리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강한 모성애로 모유수유를 계속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님 혹시 요거 마이크 혹시 지금 잘 잘 안 들리세요? 이거 한번 꺼내 보실까요? 요거 어디? 여기다 숨겨놨어요. 네, 이거 꺼내셔가지고 어머님도 더 잘 들릴 수 있게. 네. 어머님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잘 들리시나요? 꺼내서 여기 놔두시면 되거든요. 잘 들리시죠? 네, 이제 더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네. 네. 자. 오케이. 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 네네. 자, 그럼 채팅창에도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아니면 여기 먼저 화면 먼저 보고 또 말씀 좀 해. 엄마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우선에 단유에 대한 얘기를 올리신 네. 건 나중으로 돌릴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부장님, 지금 네네네. 원래 채팅창에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진짜 어머님들이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네네네. 채팅을 안 치고 계세요. 네네네. 부장님 강의에 지금 빠져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원래 채팅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그런 게 맞나요? 네, 정말 이게 속도가 지금 보시면 너무 원래 다다닥 올라오는데 너무 자, 어머님 이제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한번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지금 잠깐 보이는 게 유축기를 꼭 써야 하나요? 라고 올리셨어요. 유축기 꼭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축기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몸살이 있거나 유선염 있을 때 잠깐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병원에 요즘 병원이나 조리원에는 유축기가 다 보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지 일부러 유축기를 사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네, 가슴 보형물 수술했는데 모유수유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보형물 수술을 정말 잘하셨겠죠. 왜냐면은 잘못하면 뉴스에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이렇게 흘러나온다. 애기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었었잖아요. 자,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 모유수유는 가능합니다. 네. 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 쌍둥이. 모유수유 당연히 가능하지, 엄마들. 나중에 제가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는 옆구리에 끼고 먹여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먹여도 되고, 한쪽 번갈아 가면서 수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한번 우리 부장님께서 한번 쭉 한번 보시다가 요거는 답변해드리겠다. 네네네. 함몰유두도 모유수유 가능한가요? 물론 함몰유두도 가능하긴 한데요. 만약에 좀 심한 함몰유두인 경우에는
유두 보호기를 이용하거나 유축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유두를 직접 보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엄마들이 병원 다니시는 병원에 모유수유 전문가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미리 유두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임신 중에 유두를 보고 미리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가슴이 작은데 모유가 잘 나올까요? 네. 제가 나중에 뒤에 질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유방 크기와 모유 수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방이 적으신 분들이 신경 전달이 더 잘 된대요. 예민해져가지고. 그래서 뭐 젖이 더 잘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크기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한쪽 가슴으로만 수유하면 정말 나중에 짝짝이 가슴이 되나요? 그럼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번갈아 가면서 수유를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간호사들이 15분 내지 20분, 15분 내지 20분, 15분 내지 20분, 15분 내지 20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엄마들은 유두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쪽을 잘 안 물리게 되거나 유축을 하게 되고 좋은 쪽만 수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짝젖이 돼요. 하지만 수유가 다 끝나고 나서 생리를 몇 번 하고 나면 원상복귀가 된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수유하는 동안에는 좀 부끄럽잖아요. 엄마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재 손수건 여기다 한 5-6개 넣어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하지만 수유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생리하고 나면 원상복귀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10계명 같은 10단계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거죠? 네. 자,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10단계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정도의 10단계를 지켜야지만 모유 수유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엄마들 혹시 화면 보여지고 있나요? 10단계. 자, 여기 보시면 1번, 2번을 보시게 되면요. 모든 의료 요원을 위한 모유수유 방침을 갖는다. 모유수유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의료원에게 기술을 훈련한다 라고 적혀져 있죠. 이거는 엄마들이 병원,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을 선택할 때 1, 2번이 잘 되어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엄마젖의 장점을 임산부에게 교육시킨다. 자, 제가 아까 교육시켜드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태어난 지 30분 이내에 젖을 물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30분 이내에 젖을 물린다? 예, 우리 여성병원도 아기 출산하고 나면 늦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젖을 물려드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30분 이내에 젖을 물렸을 때 아기가 그때 빠는 힘이 가장 좋대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빠는 걸 처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에 인식이 돼서 수유하는 걸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수유하는 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는 병원은 이렇게 해주나? 물어보셔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병원에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신 엄마들은 2시간 이내에 젖을 물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임산부에게 엄마젖 먹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이것 또한 병원에서 제대로 배워서 그리고 조리원에서 제대로 배워서 집으로 가시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째, 갓난아기에게 엄마젖 외에 다른 음식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옛날에 과거에는 라떼는 어땠냐면 물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요즘은 연구 결과가 바뀌었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6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하지 않는 아이한테 물을 줬더니 수분 중독으로 열경련을 일으킬 확률이 올라가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모유수유협회에서도 물을 단독으로 줄 필요 없다라고 하고요. 분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분유를 탈 때 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모유수유하는 엄마들은 전유와 후유라는 게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전유는 아기가 먹기 시작해서 3분에서 5분 사이에 나오는 젖이에요. 자, 이 전유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또 물젖이라고 표현하는 전유입니다. 여기에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유는 그 전유가 보리차 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식 하기 전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 그 다음 7번째, 엄마와 아기는 한방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모자동실이라고 얘기하죠.
아기가 일어날 때마다, 아기가 원할 때마다 모유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랑 아기랑 한 방을 써야지 아기가 일어날 때마다 수유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8번째, 엄마젖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물린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기가 일어날 때마다 원할 때마다 계속 엄마 젖을 주잖아요. 그럼 이 젖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 젖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네, 더 필요하구나,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을 물리게 되면 젖량은 자꾸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아기에게 엄마 젖 외에 다른 것을 물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떤 거 물리면 안 될까요, 엄마들? 젖병이에요. 젖병을 자꾸 주게 되면 아기는 젖병이 길들어서 엄마 젖꼭지를 안 빨려고 해요. 왜냐하면 젖병은 그냥 입에 꽂아 놓기만 해도요, 아기가 안 빨아도 그냥 꼴딱꼴딱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엄마 젖은 젖병 빠는 거에 60배 힘으로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젖병 몇 번 딱 빨고 나면 뭐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엄마 젖을 60배 힘을 들여서 빨아야 되나 싶겠죠. 그래서 엄마 젖을 안 빨려고 울고불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또 엄마들은 마음이 아파서 또 젖병을 들고 오세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엄마 젖은 다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 젖을 젖병 빠는 거에 60배 힘으로 빨았어야 되는데 젖병 빠는 힘으로 대충 빠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젖이 싹싹 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젖이 남아있으면서 남아있는 젖은 몸 안으로 흡수되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병 사용을 자꾸 하거나 젖을 짜서 주는 거, 그 다음 혼합수유하는 것은 젖량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엄마젖 먹이는 모임을 만들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엄마들 한 달 동안, 아기 출산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시거나 조리원에 계실 때 모유수유를 잘하는 엄마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혹시 혼합수유하거나 모유수유를 안 하는 엄마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결국은 엄마도 나중에 혼합수유를 하거나 젖을 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분유를 자꾸 주는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옆집 애기는 분유를 먹고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내가 오히려 아기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엄마도 자꾸 분유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달 동안만, 딱 한 달 정도 되면 엄마들이 모유수유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모유수유 잘하는 엄마들하고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만 잘 지켜줘도 모유수유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저도 배워야겠어요. 마지막 10번이 엄청 공감된다는 분도 네. 계시고, 그렇죠. 첫애 때 어디 물어볼 데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렇죠, 주변에다 맞아요. 분유 수유를 하셔가지고 잘 먹었다. 둘째 때는 아는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10번을 공감한다는 말씀이셨고요. 또 질문 올려주시면 한번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시고. 자, 엄마 여기서 엄마가 유축도 힘들어요 라고 엄마가 올려주셨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쵸? 저희 병원에 얼마 전에 셋째 엄마가 오셨어요. 첫째, 둘째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셨는데 모유수를 18개월 때까지 하셨대요. 너무 잘하셨죠, 그죠? 근데 셋째기도 그럼 모유수를 하겠네요 라고 제가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냐면 저는 게을러서 그냥 모유수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엄마는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는 거지 게으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랬더니 엄마가 뭘 하시냐면요. 저는요. 유축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젖병 씻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그냥 모유수유하는 게 너무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답이에요. 유축도 더 힘들다라는 거죠. 맞아요, 엄마. 네. 모유수유 직수하면 살이 좀 잘 빠질까요? 그렇지. 살 빠집니다, 엄마들. 네. 근데 또 아까는 많이 드시면 또 안 되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되지. 너무 많이 적당히 드시면서. 네. 말씀이시고. 자, 또 질문. 모유수유가 진짜 편해요. 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가 진짜 편해요. 요미맘님. 모유수유 할지 분유를 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리원 가면 정하나요? 이런 분도 계시고. 엄마가 정하시면 돼요. 내가 모유수유 하겠다면은 그냥 엄마가 모유수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힘들면 주위의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고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시면서 엄마가 모유수유를 하시면서 분유를 계속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영양가가 있으려면 많이 먹어야 하지 않나요? 노. 자, 영양가는요, 네. 엄마들.
엄마가 드시는 양이나 엄마가 드시는 어떤 음식의 질에 따라서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전량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를 드릴 수 있겠, 이 얘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 왜 슬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눈물 나죠? 그쵸? 근데 아까 전에 눈에다 물 집어넣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자, 모유는 뇌가 간장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을 열심히 자꾸 빨아서 젖을 비워주잖아요. 그럼 우리 뇌에서 계속해서 프롤락틴이라는 젖분비 호르몬을 유지시켜서 젖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모유수유 협회에서 2년 두 돌 때까지 모유수유를 권장하지만 아프리카 같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곳이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7세까지 모유수유를 권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그럼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렇게 되게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신 엄마들 모유수유하는 거 보셨죠? 네, 그래도 젖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최소 열량의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는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드시면 영양가 있는 젖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 마셔도 돼. 커피 마셔도 됩니다, 엄마들. 오. 당연하죠. 원두 커피는 3잔까지 가능하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얘기하는 믹스 커피 한두 잔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한 잔 딱 마셨는데 아기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는 카페인에 조금 예민하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왜 커피 마셨을 때 잠 잘 자는 사람 있고 잠 못 자는 사람 있듯이 아기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횟수나 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운 음식도 혹시? 이것도 뒤에 나오는 건데 미리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아기를 출산할 때쯤 되면 조물주는 저희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점막들을 부드럽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놨어요. 자, 그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바로 호르몬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점막들이 부드러워져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바로 맵고 짭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식도염, 식도궤양, 위염, 위궤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져 있어요. 사실은 매운 음식은 엄마들을 위해서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적어도 6주에서 8주가 되면 호르몬이 원상복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라도 드시고 싶으면 좀 드시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자주 자극적인 음식을 듣는 건 권하고 싶진 않고요. 모르는 분들은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어서 아기가 똥꼬가 빨개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채팅창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었어요? 아까 위쪽에 네네네. 매운 거를 먹으니까 애기 똥꼬가 빨개졌다 뭐 네네네. 자, 사실은 이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특히 초유, 처음에 나오는 초유라든지 전유는 변을 묽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을 자주 지리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애기들 똥꼬가 이제 변을 자꾸 지리니까 당연히 똥꼬가 빨개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어른들도 설사 몇 번 하고 나면 똥꼬가 벌겋거든요. 똑같아요. 아기는 더 연약한 피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럴 거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때 너무 맵고 너무 자극적인 걸 드셨다. 그럼 아기 똥꼬 빨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적당히 매운 음식을 드셨다고 아기 똥꼬가 다 빨개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을 위해서 드시지 말라는 거지 굳이 꼭 모유수유 때문에 드시지 말라라고는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모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엄마들 다른 건 몰라도 이 3개만 딱 알고 가셔도 돼요. 자, 누가 더 빨리빨리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빨리빨리 젖을 물리느냐. 젖이 돌고 난 뒤부터 모유수유하면 그땐 늦어요, 엄마들. 아기를 출산하고 자궁에서 태반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프롤락틴이라는 젖분비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젖을 물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빈조 꼭지부터 젖을 물려야 되는 거지 젖이 돌고 난 뒤부터 하고 나면 엄마들이 젖몸살을 경험해서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빨리 아기를 출산하고 젖을 물리느냐는 젖이 잘 나오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가 더 자주 수유를 하느냐. 자, 아기가 일어날 때마다 열심히 수유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아기가 엄마 젖을 빨다가 다 자잖아요. 그치 엄마들? 우리가 15분 내지 10분, 15분 내지 20분 물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는 애들이 어딨어요. 1, 2분 지나면 다 자고 있잖아요. 자, 그거는 배가 불러서 자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기를 안아서 어깨, 팔다리 막 주물러가면서 야무지게 깨워가면서 수유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야무지게 깨워가면서 엄마 젖을 아기가 원할 때마다 자주 물리면 이 젖이 자꾸 비워주면서 우리 뇌에서는 젖을 자꾸 분비시켜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누가 더 오래 물리느냐. 자, 그래서 적어도 15분 내지 20분, 15분 내지 10분. 아기가 더 먹으려면 15분 내지 20분, 15분 내지 20분. 오래오래 야무지게 물려주시면 젖도 잘 나오게 되고 아기가 젖을 자주 빨았기 때문에 젖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단시간 내에 애들이 많은 양을 먹고 잘 자는 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유수유를 성공하기 위한 비결 중에 모토 3가지. 누가 아기 출산하고 나서 빨리빨리 자주 오래오래 물리냐에 따라서 모유수는 거기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모유수유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권상이 있나요? 아까 살짝 말씀을 네네네. 네, 혹시 두 또 돌 추가할 때까지. 점이 있으시면 네네. 또 말씀해 주시면 모유수유는 아시아는 2돌 때까지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까지는 완모수, 완전한 모유수유만 하는 거죠. 6개월 이후부터는 모유수유를 하시면서 이유식을 추가를 시키고요. 돌이 지나면 이유식이 주식이 되고 엄마 젖은 간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돌 때까지 수유하는데 저는 2돌 때까지 수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 엄마들이 1차 분리불안, 2차 분리불안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1차 분리불안이 6개월에서 8개월 때 오고요. 2차 분리불안이 12개월에서 18개월 때까지 와요. 그래서 이 1차 분리불안과 2차 분리불안이 지나고 난 뒤에 20개월 때부터 아기한테 단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아기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가 이때까지 너한테 주던 음식을 이제 다른 엄마들, 아빠들 밥 먹듯이 그런 식으로 바꿀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엄마 젖하고 빠이빠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약속을 딱 정해서 그때 이제 엄마 젖을 단유하는 거로 아기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아기가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엄마들. 아기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 16주 때부터 청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눈치가 빤한 건 엄마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24개월 때 단유를 하시면 되는데 단유할 때도 그냥 단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유할 때 엄마들이 유선염이나 전몸살을 하지 않게끔 미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채팅창에 또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강의 너무 유익하신데 이 강의는 내일 낮 12시에 맘스스토리 채널에 다시 보기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실 분들은 내일 낮 12시 이후에 맘스스토리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 전에 유방 마사지가 모유수유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질문도 있었어요. 자, 엄마들 출산 전에 유방 마사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기가 엄마 젖꼭지를 빨거나 하게 되면 아니면 유방에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 뇌에서 뇌하수체 후엽이라는 곳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옥시토신은 무슨 호르몬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방 마사지를 하다가 배가 뭉치거나 배가 아픈 경우에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 병원에서 산전 유방 마사지라고 무료로 한번 해주시는 병원도 있잖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자, 이때는 38주 이후에 저희들이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나 조기 진통이 돼버리면 엄마들 또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38주 이후로 받으라고 하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전에 열심히 유방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열심히 모유수유를 안 하면 그거는 다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하셔도 좋지만 출산 후에도 더 열심히 모유수유를 하시면서 마사지를 받는다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채팅창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채팅창 질문 우리 부장님도 한번 보시고. 네. 지금 너무 집중들을 하고 계시네요. 아, 채팅이 너무 느려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너무 집중하고 계시네요. 지금 또 이제 질문 드리려 하니까 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유축할 때 끝까지 짜야 하나요? 라는 말씀을 오셨어요. 뭐 때문에 유축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엄마가 나는 그냥 유축으로만 계속 모유수유를 하겠다라는 분은 끝까지 15분 내지 20분, 15분 내지 20분, 15분 내지 20분, 15분 내지 20분 나올 때까지 계속 짜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잠깐 어떤 이유로 짤 거라면 그때는 다 짜내거나 유축기를 전량이 많은 분들이 유축기를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젖이 사출이 돼요. 젖이 1m 발사를 하죠. 자, 경험하신 엄마들 계실 거예요. 그죠? 젖이 사출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아기가 엄마 젖 직수를 할 때 아기 입안으로 젖이 발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가 콜록콜록 막 사례가 걸리고 젖을 빨다가 뺐다가 막 신경질 부리고 울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유축기 사용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은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이유로 유축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껏 짜내는 게 좋고 아니면 유축기로 계속 짜서 수유를 할 거라면 많은 양을 짜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량이 많은 분들은 유축기 사용을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유텀이랑 밤중 수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대상이님. 네네네. 엄마, 저는 이 얘기가 나오면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수유텀은요, 엄마들이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수유텀은 아기가 맞추는 거예요. 그죠?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유텀이 저절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엄마들이 한 번씩 인터넷을 보거나 맘카페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3시간 간격으로 맞춰야 된다, 4시간 간격으로 맞춰야 된다, 밤중 수유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시죠? 그러면서 엄마들 되게 혼란에 빠지는 엄마들이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 말씀드릴게요. 저희 소아과 외래에 엄마하고 아빠가 대판 싸우셨어요. 왜 그랬느냐? 아빠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너무너무 작은 아기 얼마나 이뻐요. 아빠들 더 이뻐하죠, 엄마들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자꾸만 수유텀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데도 젖을 안 주고 3시간 되면 줘야 된다. 4시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아빠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기가 자꾸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젖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빠는 계속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6주 이후로는 밤중 수유를 끊어야 된다.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막 이러면서 막 싸웠나 봐.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소아과에 100일쯤 돼서 오셨는데 아기 몸무게가 너무 작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상담을 올라왔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제가 더 놀랬는 게 분명히 100일쯤 된 아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기가 한 6주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6주 때부터 밤중 수유를 끊었고 아기가 우는데도 3시간 텀을 맞춰서 엄마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미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학대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아동학대를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시고 막 제가 진정시키고 막 그랬었는데요. 자, 이렇게 엄마들 잘못된 정보로 수유가 잘못될 때 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수유텀은 아기가 맞추는 거지 엄마가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아기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아기들은 자주 먹어야 되고 어떤 아기들은 3시간마다 먹어도 되거든요. 그거는 아기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밤중 수유도 수유텀도 아기의 체중에 따라서 수유텀을 맞춰야 되는 아이가 있고 맞추지 않아도 되는 아이가 있고요. 밤중 수유도 아기 체중에 따라서 해야 되는 아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맘카페를 보고 무분별하게 엄마들이 그런 분들을 따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유 우리 애기 배가 고프구나 하고 엄마가 젖을 주셨어요. 우리 애기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합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배고플 때 젖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 라고 했어요. 자, 기저귀가 찝찝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뽀송뽀송한 기저귀로 바꿔주시면서
기저귀를 엉덩이를 톡톡 두들겨 주셨어요. 우리 엄마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꿀꿀해서 내가 계속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주시면서 많이 힘들었어. 왜 그래? 어디가 불편하니?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니 우리 애기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 엄마는 정말 고마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아이는 엄마로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엄마를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들 어떻게 해요? 아직 멀었다. 3시간 더 있다가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 배고파 죽겠는데 3시간 뒤에 엄마 보고 밥 먹으라면 엄마들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네, 그거 똑같은 거죠. 기저귀가 찝찝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기저귀를 보시더니 야야 한 번 더 넣어라. 아깝다. 한 번 더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애기는 막 찝찝하잖아요. 그쵸? 우리 엄마 고마우신 분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서 내가 계속해서 보챘더니 우리 엄마가 어떡하죠? 왜?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우는데? 막 이렇게 엄마들. 좀! 하고 막 이런 엄마들이 그러세요. 자, 그러면 애기는 무슨 생각하죠? 우리 엄마는 고마우신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애가 커서 뭐라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애로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도와주시는 게 아기의 정서 발달에 아주 좋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네. 너무 오늘 강의 최고. 선생님 엄마, 연기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재밌어요. 이 강의를 큰애 낳기 전에 들었어야 하는데 너무 맞아요, 아쉽다는 맞아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위에 또 많은 아까 어떤 분이 네. 현우맘님께서 네네. 지금 헬프를 어, 도움을 줘. 미역국만 먹어야 뭐에 도움이 친정엄마 스트레스 받는. 아니. 친정엄마 스트레스 너무 계속 미역국만 주시나 본데요. 엄마들이 어떡하죠? 미역국만 네. 드실 필요 없어요. 요거 캡처하셔가지고 보여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렇죠? 미역국은 네. 우리가 혈액순환과 피를 맑게 해준다라는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그걸 너무 오랫동안 먹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엄마들 아기를 출산하고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많이 오거든요. 남편들 정말 우리한테 잘해야 돼요. 남자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써 갑상선 질환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가 갑상선 질환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먹는 엄마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고 그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미역국을 많이 드시게 되면 갑상선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드실 필요 없으시고요. 다양한 국을 드시면 되는데 너무 맵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것만 드셔도 됩니다. 네. 현우맘님, 진짜 짜증나요. 미역국만 먹는데 요거 친정엄마한테 꼭 강의 말하세요. 보여드리면은 괜찮으실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저는 미역국 맛있던데라는 분들 계시고. 네. 자, 또 질문 채팅창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늘 강의 정말 좋아요. 혼합 수유 중인데 덕분에 오늘 강의 정말 좋아요. 지금 혼합 수유 중인데 덕분에 뭐를 네. 더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 혼합 수유 중이면 분유 먹이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엄마 젖을 더 자주 먹여주시게 되면 전량이 좀 늘어날 거예요. 네. 아기가 모유 수유하려고 하면 자제라지고 너무 가서 한쪽만 빨아요. 그렇죠, 응급제왕을 그렇죠. 하긴 해서 일주일간 젖이 안 돌아서 분유 먹여서 처음부터 모유를 못 먹였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30일 지났는데 모유 수유하기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면 그거 잠깐만 좀 보여주실래요? 네네. 네. 만약에 엄마가 지금 하고 계신다면 모유 수유를 계속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아기가 엄마 젖을 쪽쪽쪽쪽 잘 빨아주면 수유를 참 잘하실 수 있을 건데요. 조리원에서 상담을 하러 내려오는 엄마들 계시거든요. 그 엄마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려오시는 분들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조리원에 있으면 우리 애기만 잘 못 빨고 울고불고 넘어가고 남의 집 애기들은 다 잘한대요. 근데 내려오는 엄마들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애기들이 엄마들 모유 수유를 시키면은요 울고불고 넘어가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젖병에 길들어지면 엄마 젖 빠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서 애기들이 내가 울고불고 넘어가면 우리 엄마가 젖병 가져온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들이요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기가 수유를 안 하려고 울고불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달래세요 돼요. 달래야 돼요. 많이 힘들지? 또 한번 해보자. 또
또 달래고 또 물리고 달래서 또 물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럼 아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와, 진짜 오늘 젖병 안 줄라는 갑네 싶어요, 우리 엄마가.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엄마 젖에 매달려서 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엄마가 엄마 젖을 주는 걸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아기가 포기하고 엄마 젖을 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젖꼭지가 오른쪽 왼쪽 짝짝이는 엄마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아기가 좋아하는 쪽을 자꾸 선호해서 먹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쪽 같은 경우는 전량이 자꾸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기분이 좀 좋을 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막 울고불고 난 뒤에 수유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즉시 수유를 하거나 일어나려고 폼 잡을 때 지가 싫어하는 쪽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기가 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은 고집을 꺾어가면서 해야 될 수 있고요. 아기 체중이 지금 잘 나간다면 한 달밖에 안 되셨으면 다시 모유수유 시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요분도 길게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애기가 8.6kg인데 11개월 다 돼가는데요. 밤중 수유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밤중 수유 꼭 끊어야 되는 건가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유유 잠도 못 자니까 서로 힘들고 애기도 작은 편이라는데 이유식은 하루에 만약 600g 뭐까지 먹어요. 분유는 400에서 600도 먹어요. 하루에 1200까지도 분유는 새벽에 주로 먹는데 밤중 수유 끊어야 되나요? 라는. 자, 밤중 수유 끊어야 되나요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중 수유는 아기의 체중에 따라서, 아기의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분리불안이 있을 때는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이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1차 분리불안이 빨리 오는 아가들은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오는 아이들은 8개월에서 10개월이 되면 밤중 수유를 안 하던 아이들도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심한 아기들은 밤에 한 10대 번까지도 일어나는 아기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꼭지를 빠르면 엄마 젖꼭지를 빨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확인되면 아기들은 잡니다. 그러다가 젖꼭지가 다시 빠지면 또 일어나서 막 울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가 다독거려 재워보셔야 돼요. 계속 다독다독 엄마 옆에 있다 괜찮아 이렇게 엄마 목소리 들려주면서 다독거리면서 재워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10번 일어난 것 중에 한 4~5번만 젖을 물려도 되거든요. 근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제가 잠이 오니까 그냥 이거 모르겠다 하고 물려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다독거려서 재울 수 있으면 재워보고, 그렇지 않고 아기가 울고 불고 넘어간다? 네, 주세요 엄마들. 엄마도 고생하고 아기도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자, 밤중 수유를 늦게까지 오래 하면 또 어떤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이제 나중에 집착을 해가지고 엄마 젖에 집착해서 나중에 젖을 못 댄다 그러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모유수유 상담을 했습니다. 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이유가 있어서 밤중에 젖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분리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돌이 지나면 아기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이런 꿈들을 다양하게 꾸게 되고 아기가 걷게 되면서 바깥 세상을 보면서 되게 흥분을 많이 하거든요. 엄마 품에 안겨서 다닐 때 하고 지가 손을 떼고 혼자 다니는 그 세상을 접했을 때 아기들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나중에 불안해서 밤중에 일어나서 막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독거려서 재워보고 안 되면 밤중 수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0개월 때부터 설명해서 24개월 때 충분히 잘 단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채팅창에 선생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네네네.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김희진님께서 너무 귀여우세요. 김희진. 네, 진짜 여기 있잖아요. 귀요미. 혹시 저희 장모님 아니세요? 귀요미라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엄마. 올라왔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되나? 어떻게 하죠? 너무 잘 듣고 있다. 너무 좋으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아빠 해줄 수 있는 거 있죠. 아빠들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빠들 우리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때는 육아도 수유도 같이 나눌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은 엄마들이 우리 홀로 육아, 독박 육아라는 말을 하죠. 사실 한 번씩 엄마들이 미쳐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충분히 이해해요. 많이 힘들거든요, 진짜. 저도 해봤으니까. 그때 아빠는 뭘 해줘야 되냐. 자, 아빠들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엄마가 밤에 너무 힘들면 딱
한 번 정도는 유축을 해서 아빠가 유축한 걸 젖병으로 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괜찮고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때 맛있는 거 해주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엄마를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지. 그죠? 힘들다고 할 때, 야, 너만 모유수유하냐? 너만 애 키우냐?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빠들. 진짜 그런 분들은 탁 한 대 쳐주고 싶어. 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공감을 해주시면 그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내 남편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지게 됩니다. 굳이 명품 가방이 아니더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명품 가방도 괜찮지 않나요? 아, 그것도 좋아요. 금융치료도 괜찮. 그렇죠. 어머니도 명품 가방 괜찮으시죠? 이게 딱 만약에 이게 힘들지 하면서 옆에서 갑자기 구찌 백이 이렇게 싹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어떤 상상해 보세요.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괜찮나요? 그렇죠. 네. 괜찮죠? 이왕이면 가방으로. 네, 아, 가방으로. 그거라 그런 남편 있으면 좋겠다. 저희 남편 좀 때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힘들지 하고 이렇게 착 이렇게 주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죠. 오늘도 제가 하나 아유, 배워갑니다. 세상에. 하나 네. 배워갑니다. 네. 금전치료. 금전치료. 아, 그렇지. 금전치료 좋아요. 금전치료 네. 받고 싶다. 구찌백 굿. 명품 주면 기분이 좋다.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오늘 다들 맞아. 좋아하시네요. 갑자기 명품 가방이 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자, 그러면 중간에 우리 어머니도 돌발 퀴즈라는 게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네. 우리 그전에 좀 물 한잔 드시고 좀 살짝만 쉬고 계시면 아, 네네. 뭐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돌발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도 혹시나 지금 뭐 일터에 계시거나 뭐 바깥에 계신 분들은 볼륨 소리 좀 낮춰주시고 이어폰 끼고 계시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돌발 퀴즈 푸실 분들은 빨리 컴퓨터 앞으로 모니터 앞으로 그 휴대폰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돌발 선생님 강의 더 듣고 싶다고요? 아니 이거 다음에 또 있는데요. 돌발 퀴즈 끝나고 강의를 또 할 겁니다. 오늘 너무 인기가 너무 좋으신 아, 감사합니다. 네, 인기 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돌발! 모이세요, 돌발! 자, 일하시다가 놀라시라고 돌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돌발입니다. 자, 모이세요. 돌발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마음수소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움직인다고요? 아기가 눈 돌아간다고요? 네.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뭐 안 모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돌발입니다. 모유 수유와 산모의 나이는 관계가 있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입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도 되고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시면 경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빨리 자 1번 있다, 2번 없다. 자,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또 공교롭게 또 이게 6번이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자 1번 있다, 2번 없다. 자, 마음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풀면 참여를 안 하시면 경품을 받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빨리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엥 있는 거 아닌가요? 없다. 1번 없다. 노산만은 슬퍼요. 2번 없다. 세상에 노산 단어도 짜증나는데 모유수유는 나이가 상관이 있다면 너무 별론데요. 난 왜 맨날 열심히 들어도 모르니? 없다. 없어져야 해. 없다. 지금 채팅창에는 없다라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왠지 나이 들면 줄어들 것 같아서요. 1번이라. 진짜 너무 별로. 채팅창에 카톡으로. 지금 채팅창에는 치지 마시고 여기 인정이 안 되니까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카톡으로 이동, 카톡으로.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는 아무리 치셔도 저희가 반영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카카오톡 채널로 번호와 함께 몇 번, 1번 있다, 2번 없다. 자, 모유 수유와 산모의 나이는 관계가 있다, 없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주야 사랑해 이거 꼭 해달라고요. 양본모님 희주야 사랑해. 네, 해드렸습니다. 네, 희주야 사랑해 해드렸습니다. 양본모님 희주야 사랑해 해드렸습니다. 뭐 왜 그러시죠? 혹시 옆에 와이프분이 계신가요? 네. 옆에 와이프분이 계시다면 눈을 한 번 깜빡 끌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옆에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클립을 따시는 건가요? 클립을. 요 부분 녹화를 하시는 건가? 네. 애기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5초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희주가 애기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5, 4, 3, 2, 1. 땡! 자,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네. 모유수유와 산모의 나이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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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입니다. 2번. 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모유수유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산모 연령이 32.3세거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의 노산모 43세 엄마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지금 완모 잘하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모유수유는 뭐다? 아기한테 열심히 물리게 되면 우리 뇌에서 호르몬을 보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산모든 아니든 열심히 수유를 하면 되는데, 노산모들은 수유를 하다 보면 스스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젖이 자꾸 적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체력이 딸려서 또 전량이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전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노산이라고 젖이 안 나거나 그렇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기를 낳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체력 안 딸리게 모유수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참여하신 분들 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 너무 좋아요. 채팅창이 하나가 됐습니다. 예, 정답이라고 이렇게 아싸라고 채팅창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또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43살의 첫 아들 모유수유 했습니다. 네네, 축하드려요, 엄마. 네, 계시고. 자, 막둥이가 분유도 먹을 때서 혼합했네요. 분유는 하루 2번 이런 것이고. 자, 이거 좀 읽고 너무 궁금해서 걱정. 유축이랑 직수 양 차이가 나나요? 10개월째 모유수유하고 있는데 유축을 하면 양이 너무 적어서 아기가 그럼요. 네, 이 질문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엄마는. 자, 유축을 하면요. 아까 전에 제가 젖병으로 자꾸 수유를 하면 아기가 젖병 빠는 힘으로 엄마 젖꼭지를 빤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엄마 젖 안에 있는 것이 다 못 나오게 되고 남아있는 젖 때문에 젖이 없어진다고 했죠. 자, 유축을 하게 되면 젖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한 번씩 이럽니다. 지금 우리 아기가요 60cc를 먹는데 제가 아무리 짜도 40cc밖에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40cc나 나와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유축기로 40cc가 나왔다는 건 엄마 젖 안에 80cc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축기는 한 50에서 60%밖에 안 나와요. 엄마 젖 안에 있는. 그래서 직수를 하게 되면 아기가 쏙쏙 잘 엄마 젖 안에 있는 거 다 먹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축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전량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5, 60%밖에 나오지 않고 40, 50%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것은 몸 안으로 흡수되면서 없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축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방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엄마들이 전화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3주가 지났을 때 정말 많이 와요. 부장님 어떻게 해요? 전량이 확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기 몇 주 됐냐고 물어봐요. 그럼 거의 3, 4주거든요. 엄마 젖이 몰랑몰랑 홀랑홀랑 하지? 그러면 엄마들이 부장님 안 보고도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 유방의 유연성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젖이 아기 출산하고 나면은 우리가 막 2, 3시간마다 젖이 빵빵하게 차오르고 불편했었잖아요. 하지만 이 유방의 유연성이 오면 젖이 몰랑몰랑 홀랑홀랑해지거든요. 그래서 젖이 차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젖을 만드는 걸 힘들어해서 처음에는 젖이 잘 만드는 걸 처음 해봤으니까 얘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딱딱하고 그랬지만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젖을 만드는 걸 적응해서 유방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몰랑몰랑 홀랑한 걸 보고 엄마들은 젖이 다 줄었다고 전화를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엄마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부장님, 조리원에 있을 때 분명히 한 100cc 나왔거든요, 유축기를 짜면. 그런데 집에 와서 짜니까 30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유방의 유연성이 오면 유축기로 짜면 잘 안 나와요. 예, 유선이 유연성이 생겨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젖은 이 안에 다 있는데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아기가 태어나서 일주일이 지나 나가야 들은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소변을 5개에서 6개 이상 본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조건 잘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어나서 일주일 지난 아가야들이 일주일에 체중이 200에서 300g이 늘어나면 무조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보채고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한다고 해서 젖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변을 잘 보고 체중이 잘 늘어난다면 젖이 충분하게 아기가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부장님 오늘 또 너무나 강의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네네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부장님 이 뒤쪽에 네. 많은 질문 중에 네네. 요거는 꼭 우리 어머님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네.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네네네. 알려주시면은 딱 진짜 핵심 네네. 꼭 자, 알려드려야 돼요. 혹시 그 모유 수유 잘못된 상식 편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모유수의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네네. 집중 좀 여기에 부탁드릴게요. 보면 네. 엄마들이 모유 수유할 때 가려야 될 음식이 많다. 제가 아까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별로 네. 없어요, 엄마들. 그리고 엄마들이 모유 수유하다가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프시면 내가 아픈데 약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자, 1588-7309. 1588-7309가 마더세이프라는 곳인데, 자, 엄마가 너무 아파서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 여기다 전화해서 내가 어떤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도 되나 물어보면 거기서 다 가르쳐줘요. 자, 모유수유 중에 드실 수 있는 약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시면서 모유수유를 못하는 것보단 약을 드시면서 수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쌍둥이 모유수유 할 수 있나요? 라고 엄마가 물어보셨죠? 네. 자, 쌍둥이 모유수유 그림 보이시나요? 네, 모유수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새 쌍둥이가 2팀이나 태어났었어요. 그 중에 한 팀 엄마가 3명 다 완모 모유수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새 쌍둥이도 모유수유를 하는데 한 명을 못 하겠어요. 그죠? 자, 조물주는 엄마 젖을 아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다 조제를 해 놓으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모유수유를 꼭 성공하고 싶으시다. 자, 그러면 제 이름 적어놨죠? 김영란 모유수유 전문가라고 적어놨습니다. 저희 병원 카페, 우리 여성병원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톡방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이다 톡방이라고. 뭘 물어보면 시원하게 알려주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간호부장과 함께하는 사이다 톡방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들이 수유하는데 정말 곤란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여성병원 다니는 산모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저희 병원에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출산 전에도 상담을 하지만 출산 후에도 엄마들하고 퇴원 모유수유 상담부터 시작해서 조리원하고 병원에서 모유수유 지도를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병원 다니는 산모님, 그리고 저희 병원 근처에 다니는 산모님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러 오셔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라는 게 있어요. 올해도 8월 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엄마들이 건강하게 우리 아기를 모유수유로 잘 키워가지고 그런 대회에도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카페 한 번만 더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카페. 우리 여성병원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장님 유튜브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냥 휴대폰만 이렇게 삼각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어머님들 진짜 부장님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병원 이제 부장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머님 맞죠? 어머니 진짜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시나 봐요. 진심 공감 매일 듣고 싶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엄마들. 잘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병원 우리 관계자분들도 유튜브 개설도 한번 상해보시면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따로 채널 만드셔요. 네. 시간 출석이에요라는 분들 계시고 감사합니다, 엄마들.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네. 자, 그럼 채팅창에 질문 또 한두 개 정도만 더 그럴까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요. 네. 저기 모유수유가 좋다고 2돌 때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영양가 없다고 자꾸 끊으라고 주변에서.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엄마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모유수유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거 보면 배 아픈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돌 때까지는 충분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분유도 1, 2, 3 단계마다 다르죠, 그죠? 그것처럼 모유도 0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9개월,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젖을 짜서 다 성분 조사를 했더니 아기의 개월수에 맞는 영양분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때까지는 영양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돌 이후로는 조금 영양분이 떨어지죠. 그런데 뭐 때문에 두 돌 때까지 수유해야 되나요? 아기가 아까 2차 분리 불안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아기가 불안할 때 엄마가 안아주고 수유를 해줌으로써 아기를 스킨십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목적이 아주 큽니다. 오히려 저는 모유 수유를 모아 애착, 안정 애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돌 때까지 영양가가 없더라도 아기한테 스킨십을 하면서 아기의 면역 강화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엄마 듣지 마세요. 그 엄마 얘기. 당분간 그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네. 지내지 마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도 답변을 네.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오늘 뭐 마음 같아서는 한 밤 10시까지 뭐 계속 답변과 질문과 답변하고 싶지만 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게요. 우리 또 그러게요. 부장님 안타깝네요. 가시기 전에 네. 또 지금 300분 넘게 400분 가까이 보고 계십니다. 아, 마지막 네네. 인사 말씀 한번 엄마들,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아쉽네요. 왜냐면 1시간 한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 1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때우지 막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진짜 창을 하나 열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저도 엄마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병원에 찾아오세요. 우리 여성병원은 내외중앙로 91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엄마들.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카페 가입하셨던 분도 계시고. 우와, 엄마 우리 여성병원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정말 유익하셨다면 채팅창에 하트로 다시 한번 도배, 마지막으로 도배 한번 부탁드릴까요? 강의 들어봤으니까 너무 또 즐거우셨으니까 하트로 도배 한번 워크숍도 갈 마음이 있다고요. 네. 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냥 채널 개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 감사합니다. 하트로 도배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여성병원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또 소통도 하실 수 있거든요. 질문도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또 보고 싶으시다면 하트로 도배 빨리. 자, 우리 부장님 또 맘스 스토리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하트로 도배 한번 더 빠르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빠른 만큼 더 긍정적인 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트가 빠른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빨리 정말 빠르. 감사합니다. 더 와, 빠르게. 대박 이만큼 엄마들. 또 부장님을 또 보고 싶다는 말씀.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엄마들.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강의 마무리하고요. 광고 보면서 우리 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